동물이 있습니다. 북유럽 지역에 사는 쥐과 동물인데요. 나그네지라고도 불리는 이 동물은 좀 특이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로 모여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일정한 수 이상의 개체가 모이면 그 다음부터 떼를 지어 몰려다닙니다. 레밍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이유는 원래 살던 지역의 먹이가 바닥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움직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앞뒤를 안 가리고 그냥 앞을 향해 돌진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눈앞에 바다나 강이 있는데 말이죠. 보통 앞에 있는 한두 마리가 물에 빠지면 다른 개체들은 뒤로 물러나야 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얘네들은 너무 떼로 우르르 몰려다니니까 그걸 못 멈추고 앞에 간 레밍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물에 빠지고 결국 집단으로 죽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웃음이 나와요. 어떻게 저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앞에 쥐들이 죽는 걸 보고도 쟤네는 왜 저럴까? 저는 처음 레밍이라는 쥐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저도 레밍과 똑같은 동물이란 걸요. 2020년 코로나가 세계를 강타한 그때입니다. 전 세계의 자산시장은 크게 요동을 칩니다.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위기에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고요. 그 바람에 주가는 폭락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경제활동이 얼어붙으면 빨간불이 켜지자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화량을 빠르게 늘립니다. 동시에 금리를 낮추는 선택을 하죠. 그러자 자산시장에는 금세 거품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거품이었다는 건요, 몇 년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아는 거지 그 당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거든요. 진짜 전 세계가 멸망할 것처럼 경기가 얼어붙었다가 갑자기 자산시장이 다시 확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죠. 비트코인은 어땠나요? 더 대박이 났다는 주변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갖고 있으면 바보야, 현금은 어차피 쓰레기가 돼, 막 이런 자극적인 말이 곳곳에서 엄청 귀에 꽂히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꾸준히 금융이나 투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 언젠가를 대비해 계속해서 시세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정보도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수도권의 한 지역의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요?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요. 하룻밤 자고 일어날 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자가 갑이고 매수자가 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어떻게든 제가 찍은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 마음에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을이 되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진짜 그 당시에 거래가 혹시라도 성사되지 않을까 되게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거래를 하러 부동산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구매하게 된 아파트, 그 물건이 사실상 저의 첫 투자건이었기에 감회가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하자 자산시장에 꼈던 거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고, 제가 산 아파트의 가격 역시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죠? 깜짝 놀라 아파트 가격이 왜 떨어지는지 알아보니 단순히 거품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아파트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공급량이 폭탄처럼 쏟아진 겁니다. 거기다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암흑의 시기를 만나게 된 거죠. 책에서만 보던 단어, 역전세를 만나게 된 거예요. 추가적인 전세금까지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사업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참 창피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기초적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투자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한 거죠. 물론 조사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얼마간의 조사를 하고 나서 이 물건이 좋다라고 한 번 꽂히니까 다른 면이 거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한 마리의 레밍이었어요. 남들이 다 산다고 하니까, 지금 구매하기에 딱 좋은 시기라고 하니까 저는 그 시장의 분위기에 완전 속아 넘어가서 무식한 투자를 진행하게 된 거예요. 절벽에 뛰어든 한 마리의 쥐처럼 저 역시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의 자기계발입니다. 오늘은 저의 투자 실패 사례를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에 더 건강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어떤 분은 저의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라는 걸 믿기에 용기 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제가 투자 공부를 시작한 건 201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건 19년도경부터였습니다. 3년 동안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투자를 한다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투자 관련 스터디 모임도 여러 군데 찾아가보고 유명 강사의 비싼 강의도 들어보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왠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일종의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공부를 할수록 머릿속에 정보는 많아지니까 실제로는 100만 원 투자하는데 주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평소 실행력이 꽤 좋은 편이었는데도 막상 내가 모아놓은 돈, 이런 피 같은 돈을 어디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척이나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 하던 사업이나 잘하는 게 맞지 않아? 이거 이러다가 완전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는 게 많아지니까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안 되는 사례만 보고 위험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만 쫓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생각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랬던 제가 시간이 흐르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시드를 빠르게 모을 수 있었고 이번엔 과감히 투자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잘못된 투자를 진행하게 된 거죠. 보통 투자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첫 투자는 대부분 실패를 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제 첫 투자는 완전히 실패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네가 욕심을 부리니까 그거 네 잘못 아니냐. 네, 맞아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 경험이 더 많이 쌓이고 시야가 넓어지니까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보다 더 중요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바로 제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 포인트와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첫 투자를 진행했던 때로부터 어느덧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그동안 꽤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더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초기 투자자, 초기 사업가들이 예전에 저와 비슷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도 이해합니다. 투자나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불안감과 조급함이 번갈아 찾아옵니다. 돈이 없을 땐 너무 불안하고요. 그 불안감을 이겨내고 돈을 모으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다 보면요, 조급함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더 빠르게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지곤 하죠. 그 조급함이란 거 안에서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우리는 또 그 조급함의 결정 이후에 불안감을 만나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이렇듯 우리는 끊임없이 두 개의 감정의 축, 조급함, 불안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흔들려요. 빠르게 투자하고 또 후회하고, 다시 시간이 흐르면 잊고, 또 빠르게 투자하기를 반복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요, 배가 아프거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은 더 급해집니다. 빨리 잘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앞서 말했던 제 투자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꽤 큰 실패였지만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저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었거든요. 이 투자뿐만 아니라 약 7, 8년 전에 걸쳐 하던 공부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아파트 투자뿐만 아니라 경매, 상가, 건물, 주식, 채권, 금, 비트코인,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투자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시나요? 세상에 정답은 없구나. 뻔한 이야기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제가 직접 돈을 넣고 직접 책임지면서 했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크게 와닿았습니다. 결국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투자를 하든 그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를지, 그 대가를 얼마나 치를지를 선택하는 건 자신의 몫이고요. 그 선택에 따라 나에게 보상이 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보상을 받던 간에 그것에 걸맞는 대가도 함께 온다는 거죠. 흔한 말이죠. 누가 대가 있는 거 모르나?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흔한 말을 꽤나 큰 돈을 쓰고 꽤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배우고 경험한 것입니다. 예전에 영상을 통해 복리를 이용한 투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좋아해 주셨는데요. 또 ETF 투자 고민해보라고 이야기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보리 아빠가 말하는 정답이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것 또한 다 대가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복리를 이용한 투자는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길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내가 시드를 많이 모아두었다면 좀 낫지만 현재 시드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오랜 시간을 견디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개별주보다 더 낮은 배당과 수익을 받으며 ETF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지루하고 따분할지도 모릅니다. 또 중간중간 더 높은 수익률이 있는 쪽으로 갈아타고 싶은 유혹을 인간은 끊임없이 이겨내야 하는 거죠. 경매는 어떤가요?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은 제 이야기를 이해할 겁니다. 경매장 속의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서 제가 낸 금액이 20이 안팎을 돌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말은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 제 눈에 좋은 물건은 다른 사람들 눈에도 좋은 물건이었고 그런 물건은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반대로 조건이 안 좋은 물건은 경쟁률이 낮은 대신 또 감당할 몫이 훨씬 커지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는요, 이렇게 다 대가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저는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가 본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세상이 뭔가 더 나은 거구나, 이렇게 돈을 벌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다만 몇 년 전 저와 지금의 제가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점입니다. 예전에 저였다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저는요, 저에게 오는 대가를 순수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지금도 하루에 네이버에서 몇 번씩 알람 울리거든요. 이 알람이 뭐냐면 문제 그 물건이 얼마에 팔린다, 얼마에 팔겠다 이런 호가를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매번 최저가를 갱신하기도 해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요즘 제가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투자가 잘못된 투자였다고 해도 그 대가가 뭔지 난 제대로 경험해봐야겠다. 물론 이 매물을 급매로라도 내놓으면 조금 더 적은 손실을 입고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와 비슷하게 물건을 사셨던 분들이 최저가로 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물건을 한 번 더 오랫동안 가져가 보려고 해요. 도대체 왜?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나요? 과거 이 물건을 살 시점에 저는 비록 지금보다 시야는 좁았지만 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이 물건을 어느 시기에 팔면 좋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때 저에게 한 작은 약속은 그런 변화 속에서 정말 많이 묻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알아주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 그 말을 저는 한번 책임져 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요, 신기하게 이 물건에 대한 대가가 그렇게 고통스럽지만은 않아요. 대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축액을 늘려가면서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예비금을 좀 더 준비하고 있고, 이걸 갖고 있기 위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을 좀 더 보수적으로 점검하고 있어요. 저에게 전혀 수익을 주지 못한 물건이지만 오히려 저에게는 투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물건이 되었다는 게 저는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제가 선택한 대가로 저는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파는 게 맞을까요?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길, 그 레밍의 집단에서 한 번 더 벗어나는 선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 인생에서는 거의 첫 번째로 쥐가 되지 않은 경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할 때 원칙이 있는지, 투자에서 리스크가 뭔지, 시장에서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남들이 다 팔고 있는 지금 안 팔면 어떻게 되는지,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나면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지는지 저는 이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한 마리의 레밍이었습니다. 앞서 달려나가는 쥐를 보며 뒤따라가기 바쁜 쥐의 하나였어요. 그렇게 절벽을 뛰어내려 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절벽에 피어있는 꽃이 제 시야에 보였습니다. 저는 요즘 군중을 이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가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대가를 받아들이는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투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저는 요즘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 잘하고 계시나요?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은 잘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보리 아빠가 전해준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기꺼이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투자한 다양한 물건에 대해서 또 제가 사업을 하며 느끼는 것들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리 아빠였습니다.